이번에 국내 정치 얘기를 좀 돌아오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과연 누구와 상의할까? 누구의 조언을 받을까? 그런 관련된 질문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철수의 그림자처럼 안철수 의원을 돕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 얘기인데, 그렇죠. 조수진 차장, 누가 떠오르세요, 먼저? 일단 뭐니 해도 박경철 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골 의사라고 불리죠. 안동 그렇죠. 신세계연합 클리닉 원장인데요. 네. 지난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위원장이 중도 사퇴를 했을 때 바로 이제 박경철 씨와 상의를 했다. 이런 게 알려졌고요. 최근에도 이제 통합신당 선언 과연 누구와 상의를 했을까? 윤여준 의장도 몰랐고 김성식 전 의원도 충격에 빠졌는데 바로 이 박경철 씨와 상의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림자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조언들을 듣고 하는데 과연 안철수 의원 주변에 있는 세 남자가 누굴까? 저희가 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 보시고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너의 뒤에서라는 노래와 함께 만든 영상인데요. 안철수 의원들의 공식 행사 뒤에 있는 세 사람의 남성, 그 정치인들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이제 일단 박경철 시골 의사를 봤고 나머지 두 분 누굴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번에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 바로 곽수종 총무팀장입니다. 이분은 그 삼성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 출신인데요. 이번 그 2일날 오전 10시, 일요일 오전 10시에 갑작스럽게 있었던 민주당과의 통합신당 창당 선언 때 바로 끝까지 곽 박사가 안 위원장을 배석을 했죠. 아니 잠깐만요. 그동안 그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일요일 아침까지 막 만날 때 배석했던 사람 중에는 저 곽수종 팀장 박사는 없었잖아요. 새로 공개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과연 그러면은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이 누구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왔거든요. 왜냐하면 윤여준 의장도 사전에 듣지 못했다는 발언을 계속 시사를 했고요. 또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충격으로 떠나겠다는 결별 선언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안철수 위원장의 선택 누가 조언을 했을까? 그리고 누가 과연 마지막까지 김한길 대표와의 그 2명씩 배석한 자리에 누가 배석을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증을 일으켜왔죠. 자, 그럼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최종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조율 과정에 안철수 의원에 배석했던 안철수의 남자들은 그럼 조광희 변호사가 배석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이 곽수종 팀장 그런 거군요. 근데 안철수 의원 주변에는 뭐 송호창 의원, 금태섭 변호사, 말할 것도 없이 윤여준 의장 이런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옆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좀 입김도 그럼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 논란이 있었던 게 바로 이제 비선그룹인데요. 당시에도 왜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이라는 공식 창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어떤 비선 조직을 가동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초 보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CEO 출신들은 공식 루트 외에도 비선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내놨는데요. 바로 이런 그 안철수 위원장의 깜짝 선언 뒤에는 이 어떤 윤여준 의장이라든지 김성식 전 의원 같은 정당 출신 외에 자기가 정말 믿고 있다. 이런 비정당 출신들의 어떤 최측근의 그림자 보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인다운 면모도 있긴 있지만 아직은 정당에서 오래 그 잔표가 굵은 분들하고는 그런 오랜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었던 것도 좀 있겠네요. 그리고 아마도 새 정치를 표방을 하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와는 의도적으로라도 좀 거리를 두겠다. 이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에 그런 것 같고 안철수 의원조차 어쨌건 새로운 큰 숙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리를 좀 두었습니다. 그런데 권노갑 고문, 공교동계의 좌장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권노갑 고문 얘기도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런 보도를 직접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부 데스크로 있으면서 어지간해서는 기사를 직접 안 쓰는데요. 이건 정말 탐이 나서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권노갑 상임고문을 보고 있는데요. 그 권노갑 고문이 제가 2월 중순쯤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었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50대 50으로 당대당 통합을 하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냐? 2월 중순이요? 예.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설 연휴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느닷없는 질문에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아, 고모님, 그거는 9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기택 전 총재와 함께 합당을 할 때부터의 민주당의 어떤 신당 창당 방식이긴 한데 새 정치를 표방하고 또 뭐 민주당을 구태정당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계속 그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권 고문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은 어정쩡한 야권연대가 아니라 어떻게든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요일 날 깜짝 선언, 그러니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하나로 합친다. 이런 선언을 하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권 고문을 제가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희한하게 2월 중순 때 권 고문이 제게 물었던 그대로의 방식이 이번에 적용됐는데 만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확인을 잘 안 해줬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요?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언 뒤에 안철수 위원장이 권 고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 발표가 난 다음에요? 네, 고문님만 믿고 갑니다. 아, 잠깐만요. 일요일 오전 상황이잖아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합당하겠다. 50대 50이다. 3월 말 창당한다.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권노갑 고문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해서 고문님만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2월 13일이었답니다. 여의도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제안으로 두 사람이 2시간 동안 저녁을 먹었고요. 그 자리에서 권 고문이 50대 50으로 당대당 통합을 해서 하나의 신당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경철 시골 의사도 안철수 의원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곽수정 팀장도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삼성경제원 출신의 경제학 박사고, 그리고 권노갑 민주당 전 상임 고문이 이런 전반적인 합당 과정에 조언을 강력하게 했다는 것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 기억하는 건요. 정치권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같이 갈 가능성이 거론됐던 사람 중에 이른바 6인회라는 공부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안철수의 합당 결정 지지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은 6인회와 더 거리가 멀어진 듯한 모습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올 초에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가장 함께하고자 공을 들였던 사람이 바로 6인회입니다. 6인회는요. 새누리당의 어떤 소장파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장 중도적 입장의 놓인 사람들, 그리고 또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를 했거나 출마를 했음에도 낙마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재기를 꿈꾸면서 함께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의원들이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김성식, 정태근, 홍정욱 전 의원, 민주당은 김부겸, 김영춘, 정장선 전 의원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김성식 전 의원을 저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부산고등학교 선후배잖아요, 안철수 의원하고는. 그런데 오늘 공식적으로 떠나겠다고 확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김성식 전 의원이 이번에 그 일요일 날 합당 선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안철수 신당 사무실에 발길을 끊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공식적인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럼 김성식 전 의원이 직접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블로그죠? 블로그인데요. 물러남을 오늘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군요. 새누리당의 김세현, 남경필 의원이 김성식 의원 다시 불러가지고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한번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자제하십시오. 그런 말 마십시오. 제가 새누리당에 갈 리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으신지요? 라고 글을 직접 썼군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주변을 두고 사람들은 떠나고 누구는 더 영향력과 그 배후의 그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요. 오늘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다양한 합당과 관련된 논의들 이런 게 있었는데 관련된 얘기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좀 최근에 들어온 소식까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신당이 과연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이런 그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 자주 만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또 역시 40분간 회동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 신당의 그러면 네.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양측이 네. 이견 대립을 많이 보여왔는데 네. 많이 해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민주당 쪽에 그 안철수 의원이 계속 요구했던 게 먼저 당 해체하라. 네. 그리고 합치자라고 네. 굉장히 강도 높은 요구를 해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바뀐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대당 통합이라는 게요. 민주당이 한 10여 차례 신당 창당을 해왔습니다만 제3지대에 어떤 신당 추진기구를 띄워놓고 각자가 100여 명씩 들어가서 어떤 신당의 얼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민주당이 통째로 들어가고 새정치연합이 통째로 들어가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치 흡수되는 모양새가 비춰지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이 먼저 해산을 해라 네네. 이렇게 요구를 해왔죠. 근데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당을 해산부터 할 경우에는 네. 정당의 국고보조금 네. 이게 한 100억 이상이 날아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난색을 표해왔고요. 네. 오늘 그 새정치연합 측의 신당 공동단장 네. 김현석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 방식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 얘기하는 대로 당대당 통합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는 그동안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요구를 했었다가 이제 걷어들이겠다로 정리하는 겁니까? 그거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전 이건 새정치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바꾼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는 분명히 네. 제3지대 그렇죠. 정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네. 민주당도 가고 바로 안철수의 새정치연합 그 사람들 같이 가서 거기에서 모이는 새로운 신당 네. 이걸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네. 새로 신당하고 합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정치연합 측에서 워낙에 이제 정당 경험이 없어서 헷갈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원래 고전적인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은 당 해체를 먼저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을 전당대회 같은 데서 의결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거는 민주당은 없어지고 다시 새로운 정당으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저희는 계속 궁금했던 게 저희가 뉴스탑10 시간을 통해서도 안철수 신당 쪽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당을 일단 해체하시오. 그 다음에 가십시오. 이 경우 정당 보조금 좀 잃을 수 있지만 그거 기득권 내려놔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계속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김현석 전 의원은 그동안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좀 했는데요. 이런 관계는 사실관계가 좀 정확하게 정립돼야 되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주변에 과연 누가 있는지, 오늘 어떤 논의를 이어왔는지, 과연 당대당 통합에는 어떤 전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짚어봤습니다.